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2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위쪽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창에 관련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보일 텐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우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를 보면 자주 쓰는 것들만 걸러져서 조금만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위쪽에 있던 옵션 바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구들은 모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의 작업창을 CS 버전, 옛날 버전인 분들은 에센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예전 버전처럼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숨어있던 도구들이 모두 다 보이니까 찾기가 좀 더 편할 거고 위쪽에는 옵션 창이 있으니까요. 프로퍼티는 굳이 나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들어가 계세요 라고 들어가는 화살표 누르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도 하나의 창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불러낼 거고요. 왼쪽에 서브 메뉴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쭉쭉쭉 펼쳐집니다. 문제 풀이할 때 설정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게 V체크가 되어 있다면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그 도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영상으로 커다랗게 보이는데 이게 은근 귀찮습니다. 리치 툴팁은 꺼놨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력 형태는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놓는 게 좋겠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니까 그 단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보고 가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라고 선을 뽑으실 때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기실 때에 그 오브젝트의 끝자락이라든지 원의 경우에 원의 센터 포인트, 가운데가 어딘지 이렇게 위치를 쫓아다니면서 찾아주는 건데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개체를 만들어서 옮길 적에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얘 여기 있어요 라고 자세히 보여주는 건데 긴 막대가 여간 귀찮습니다.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색상을 밝은 테마, 어두운 테마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할 땐 눈이 많이 피곤하니까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눈에 피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는 건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따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대개 8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번호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폭을 100이라고 높이를 80이라고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열려 있다면 체크 콩 찍으셔서 CMYK 컬러인지 300ppi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클릭하면 보이고 클릭하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때에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크기를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도 눈금자를 좀 켜놓도록 할게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가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쇼 룰러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났죠.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군요. 스와치 패널에 여러 가지 색상들이 미리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색상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름은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OK라고 하면 이렇게 그룹핑이 따로 될 거고요. 색깔을 추가하도록 하죠. New 스와치 CMYK 지시되어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값들은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OK 하면 색상이 추가된 거 확인이 될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어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쭉 당겨주시면 선 보이시죠? 눈금자에서부터 당겨 왔고요. 기사의 몸통은 요 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머리의 크기 정도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 정도의 선으로 위아래를 분리하고 싶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가시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패스파인더. 요 두 아이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테다 디바이드 그럼 위아래로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 위쪽에 있는 아이만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 없앨 거예요 라고 딜리트하면 날아가는 거 확인될 겁니다. 선을 하나 만드셔서 알트 드래그 복사하면 선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죠. 양쪽에 있는 이 직선 그리고 동그라미 같이 쉬프트 눌러가며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 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불필요한 부분 날려버리세요. 모서리 둥근사각형 이용해서 중간중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 똑같은 아이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할 수 있을 거고요. 거울을 세워놓는 위치가 어딘지는 여러분들께서 대충의 위치를 잡으시고 알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으로 반사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카피 펜툴에서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 나오는 핸들을 완전히 잘라버리시면 중심점 클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꺾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점들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하면 앞으로 뒤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만 따로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점만 따로. 이 부분에 이렇게 발목 부분은 칼을 이용해 볼까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쌍둥하고 잘라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깨 부분의 경우에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라미,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사각형 이용해서 방패 만들도록 할게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방향을 조절하시면 각도를 45도, 90도라고 똑똑 떨어지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점 하나만이라고 선택해서 길게 늘려주면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 패스에서 옵셋 패스 이용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축소하려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을 하세요. 나눠줄 선들과 방패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눠주면 4등분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이라고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모서리 둥글기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작업해 주세요. 점들이 추가되길 원한다 그러면 펜툴 꾹 눌러서 더하겠다 빼겠다 옵션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리플렉트 툴, 알트, 클릭.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뷰에서 가이드를 지워줄게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 형식은 AI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네요.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는 밀리미터 단위예요. 100에 80짜리입니다. CMYK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300ppi 이펙트 줍니다.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불러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색상을 일괄적으로 다 뽑아놓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을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 겁니다. 오케이. 새로운 그룹에다가 내가 쓸 색깔 뉴 스와치
무지개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니 가이드라인을 좀 뽑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동그랗게 무지개 그릴 거니까 엘립스, 커다랗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면 정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지개 만들어 줬고요. 오브젝트를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줄이겠습니다. 프리뷰 보면서 두께값을 어느 정도 둘 건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시 오브젝트 패스를 이동할 거예요.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이렇게 해서 무지개 형태를 일단 잡아줬고요. 무지개 중에서 이 윗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줘야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이 부분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난 요만큼만 보이도록 할 테다 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싹 다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남는 거 확인이 되시죠?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렉탱글 만들어 줄 거고요. 색상 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 선에 대해서 두께값까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포인트다 라고 스트로크 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플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브러쉬예요. 브러쉬를 이용하겠습니다. 요것도 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그대로 브러쉬 적용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여요. 여기에는 플립 모양이 보이지 않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아무거나 창을 띄워주시고 플립 모양을 오른쪽 왼쪽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아주세요. 위쪽에 원더랜드라고 하는 이 친구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배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라인 쭉 그리셔서 요것도 온 김에 찾아주겠습니다. 원더랜드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에이리얼의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 보시고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색깔값 글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죠. 글자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브젝트를 깨트리시거나 익스펜드 글자니까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셔도 글자가 깨지면서 이제 패스로 남게 돼요. 다른 오브젝트들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글자의 세계로 빠져들어 볼게요. 셀렉션 툴로 글자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흐리멍텅해진 게 보이실까요? 이 글자들만 따로 선택이 될 거고요. 칼로 나누도록 할게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꿀렁꿀렁 지나가는 거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주세요.
다시 셀렉션으로 위쪽만 얇게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 위쪽에 있는 애들만요 라고 따로 색깔 지정하죠. 방향키 눌러서 살짝 떨어뜨릴게요. 위로 올려줬습니다. 이제 글자에 대한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다시 바깥쪽 동네로 더블 클릭하셔서 돌아오면 이렇게 밝아진 게 보이시죠? 개체들이 큰 아이들은 자꾸 선택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선택되지 않도록 잠가 놓을게요. 몽땅 다 오브젝트 락을 걸겠습니다. 나머지 성을 그려보도록 하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누기, 불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지워주세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크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체리의 꼭지 부분은 펜툴 말고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연필 툴 이용해서 선을 그냥 내 마음대로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색상감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해당하는 아이들만 쭉쭉 점에 위치를 좀 옮겨주시면 둥글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조절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두 개의 사각형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뾰족한 사각형 하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두 개 합체하시면 됩니다. 잘라줘야 될 부분 선을 그리셔서 아이스크림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짙은 색깔로 표현할 부분만 색상 바꿔주세요.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도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군요.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그룹, 반대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콘도 그룹. 이 두 개만 그림자가 있는 것 같죠? 두 개를 같이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진하기 정도 그리고 거리값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인투 더 퍼니 스토리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패스를 타고 놀아야 되니까 패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군요. 펜툴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중간을 요만큼 지나서 끝자락은 여기다 라고 선을 만들어 줬고요. 컨트롤 클릭. 글자를 쓰겠다 꾹 누르시면 타입 오너 패스 툴도 보일 거예요. 이 선에다가 얹을 거거든 이라고 가까이 가면 패스라고 인식된 거 확인되시죠? 글자의 크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크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오브젝트에 잠금을 풀고 배치들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죠? 120에 8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맞죠? 120에 80짜리로 새로 만들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패턴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필요한 색상들 그룹으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스와치. 이렇게 만든 친구는 배경의 색깔도 똑같이 다 패턴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만큼을 싹 다 잡아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패턴이 배치되어 있는 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아이를 오브젝트에서 패턴 만들겠다 메이크라고 줄 때 나란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살짝 어긋나게 보일 수 있도록
타일 타입을 브릭이라고 벽돌처럼 어긋나게 쌓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done, V체크하고 나올게요. 공룡을 제작을 해서 요 도시락통 위에다가 얹어줘야 되겠죠? 일단 공룡 만들 색깔 필요합니다. 펜툴 이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몸통을 대충 땄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중에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배 부분의 경우에는 요만큼만 칼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깔을 다리 따로 만들어진 애들 좀 구분되라고 다른 색깔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만 핑크색으로 잘라주면 되니까요. 칼질을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요만큼만 핑크색으로 물들일 수 있겠죠. 뾰족한 부분은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뾰족점을 클릭 드래그하면 살짝 둥그러질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순서들을 맨 뒤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날개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맨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공룡은 잘 만들어 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 주세요. 오른쪽 버튼 그룹. 도시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 그리고 색상 뽑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꼭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 값은 맞춰 주셔야 해요. 스트로크 값을 1포인트 점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입니다. 점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옵션 켜셔서 대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반복되는 선의 모양을 보시면 짧게 갔다가 짧게 쉬었다가 길게 갈고 다시 길게 쉽니다.
요게 반복돼요. 짧게 가고 짧게 쉬고 길게 가고 길게 쉬고 반복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서 짧게 가는 걸 2라고 할게요. 짧게 쉬는 것도 2, 길게 가는 건 4, 길게 쉬는 것도 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순서를 맨 뒤에다가 빼줄 거고요. 중간에 요 비는 부분들 살짝 오목하게 보이는 요 비는 부분은 메꿔주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해서 귀여운 공룡 3마리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그건 꼭 그룹으로 묶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공룡 만들어 놨던 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순서를 맨 앞쪽으로 뺄 거고 크기 적당히 줄이셔서 배치하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 3마리는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잡을 거고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도시락 뚜껑에 있는 공룡들도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살구색의 요 색깔만큼 보이도록 할게요. 삐져나간 요 부분들은 잘라서 없애주겠습니다. 잘라줄 요 친구는 뚜껑으로 덮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잘 보이라고 다른 색깔로 바꿔 볼게요. 요걸 이렇게 위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덮어 주시고요. 삐져나간 공룡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요거랑 요거라고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이 정리가 되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옆에 있는 선의 경우에는 뭐 언급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죠. 점선의 모양이 다르니까 점선의 모양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드인 건 불만이 없는데 요 점선이 길게 가고 짧게 가고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같은 간격이니까 같은 간격으로 2포인트라고 주겠습니다. 가방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색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색깔이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거기에 색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래쪽에 물감통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CMYK 형태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시면 거기에서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건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간격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들어있는 건 패턴으로 씌워져 있는 거니까요. 이 친구는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패턴 정의했던 거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경우에 너무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오브젝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줄어드는 거죠. 크기는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살짝 반투명하게 보이는 건 오퍼시티 값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뿅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60%라고 값을 낮춰주시면 뒤쪽에 있는 구름이 비쳐 보이는군요. 가방 끈에 대해서 요만큼은 쌍둥 잘라서 다른 색깔로 배치하면 되겠죠? 나이프 툴 들어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쓱 하고 잘라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제자리에서 바로 리플렉트 툴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복사해 주겠다. 알트 클릭. 공룡을 마지막에 얹어보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제일 앞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뒤쪽에 같은 간격으로 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건 따로 다시 작업할게요. 요 아이를 1하고 선택해서 같은 간격으로 확대시켜 주는 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얼마만큼 클 건지 값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커진 거에 대해서 커진 아이들만 선택이 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걸 패스파인더에서 합체하시면 한꺼번에 합체가 되지요. 색깔 정하시고 맨 뒤로 빼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뒤로 가라.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AI 맞습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어요.
여기까지 2024년 12월 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